네, 이슈토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과 경남, 울산 해안가에 맹독성 해파리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여 큰 상처를 입는 등 여러 가지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맹독 해파리 쏘임 사고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윤석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일단 맹독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쏘임 사고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수욕장 방문객이 상당히 줄었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 쏘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부산 지역에 공식 집계된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는 총 612건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한 2,200여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경북 그리고 제주도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공식 집계 현황이 그 중소 해수욕장까지 포함할 경우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는 그 공식 집계되는 그 양으로 보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식 집계된 건수만 2,200여 건이 전국적으로 네,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런 해파리 출현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독성 해파리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해파리가 왜 대량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해파리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해파리의 성장이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해파리가 좀 더 많이 출현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역도 아열대화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대체로 독성 해파리들 같은 경우에 아열대성 해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열대성 해파리의 분포가 우리나라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그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차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인접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제 발전에 따른 개발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되면서 연안 지역에서 항만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그리고 양식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파리의 초기 유생식인 폴립이라는 그런 유생 단계에서의 서식처를 넓히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획도 있고 해양 오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해파리를 포식할 수 있는 바다 거북이나 쥐치 같은 것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화가 되어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해파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혹시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해파리 개체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개체 수가 느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아열대성 해파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더 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산 해수욕장에 이번에 출현한 해파리의 종류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독성 해파리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상당히 대형한 1m에서 2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노무라이핏 해파리가 주를 차지합니다. 네네. 대략적으로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80% 정도는 노무라이핏 해파리에 의한 독성 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이 공이 비슷합니다만 반대로 또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수센치 정도 되는 작은 생자 해파리라는 그런 해파리들도 좀 자주 출현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지역 역시 또 유입되고 있는데 표층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작은 불에간 해파리 이런 맹독성 해파리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는 우리나라 연안 바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던 종류인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본격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게 이제 뭐 그 이름에서도 잠깐 좀 유추가 되는데 1990년대 초에 일본 학자에 의해서 최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많은 피해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자생지는 중국 남부 양자강 하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알에서 이제 그 시작해서 어린 폴립 단계에서 작은 유체가 봄철에 동중국해로 이제 그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 대량 그
발생돼서 성장하던 것들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을 걸쳐서 유입되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네네. 뭐 잘 알려졌듯이 강독성 해파리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객들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에 계신 어업인들도 이 노모라이킷 해파리 쏘임 사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최근에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맹독성 해파리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해파리와 맹독 해파리,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 해파리라고 하는 생물군 자체가 그 거의 대부분 해파리가 그 쇠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네. 독성 물질을 그 방출할 수 있는 기관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해파리든지 거의 다 해파리는 독성 해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약독 뭐 그다음에 강독 해파리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20-30cm 정도 작은 크기의 투명한 보름달 물해파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이 물해파리들 그 보름달 물해파리의 경우 약독성 해파리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접촉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역력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했을 때 발열이라든지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해파리라고 하면 거의 다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투명한 한 10cm, 20cm 정도 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의 경우에는 독성의 그 강도가 좀 약해서 네. 비교적 그 약독성이다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네. 방금 일반 해파리와 맹독 해파리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사이즈가 작을수록 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산 해역에 출현한 작은 상자 해파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10cm 미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일부 분들 이제 표현에 의하면 뭐 인두에 이렇게 닿는 또 정도의 강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시거든요. 크기에 따른 어떤 독성의 강도 차이는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인두에 닿은 것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고통이 느껴진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만약에 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모라이킷 해파리를 예로 들면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접촉이 되었을 때 일단 이제 피부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네네. 붓고 통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렵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불명 그리고 이제 전신 통증 같은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파리가 많이 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만약에 해파리가 쏘였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해파리가 쏘였을 때는 가급적 빨리 물 바깥으로 나오셔야 될 네네. 거고요. 그리고 그 촉수를 바닷물이나 생리 식염수 같은 것으로 이제 빠르게 세척하고 충분히 세척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남았을 경우에는 45도 정도 되는 온열 찜질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게 깨끗한 물로 씻으신다고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세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그 피부에 남아있는 쇠기세포를 자극해서 오히려 증상을 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 그 호흡곤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식불명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맹독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의식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돗물로 세척을 하는 것보단 바닷물로 바로 네네, 세척을 하는 게 더 그렇습니다.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해파리 쏘임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이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실 때 사실 전신 수영복 같은 걸 착용하셔서 네네. 해파리와의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줄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겠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파리 쏘임 사고에 노출이 됐을 때 자칫하면 이제 크게 이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파리가 출현했다는 해수욕장 관리소에 안내 방송이 있다거나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혹시 해파리가 바닷속에 있는 것을 그 목격하셨을 경우에 아이들의 물속 그 진입은
좀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바닷가의 안내 방송도 잘 들어야 된다는 예, 점까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해파리로 인한 이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이 해파리 관련된 문제가 처음 대두됐던 부분은 어업 피해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네. 대량 출현해서 해파리들이 우리나라 연안 쪽으로 몰려 들어오면 이제 연안에 이제 처 있는 그물들 같은데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망에 걸린 그 해파리들이 같이 걸려 있는 어류들을 상하게 하면서 어획 성능 자체도 떨어뜨리면서 그 어종의 상품 가치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네. 아울러 그 어망을 걷어 올렸을 때 해파리들을 갖다가 이제 떼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쏘임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해파리가 연안에 대량 출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취수구를 막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의 발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업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 관내에서도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업 현장에서 약 한 18톤 정도의 해파리를 수거해서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해수욕장에 놀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 이유로 인해서 발전소까지 일시 중단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해파리 출현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의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막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형 해파리들의 그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리소라든지 그다음에 해경 혹은 이제 해양구조대에서 해파리가 출현하였다, 해파리를 목격하였다면 바로바로 즉시 수거해서 폐기 처리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이 대형 해파리의 경우는 육안으로 금방 관측이 가능한데 네네. 작은 상자 해파리 같이 사이즈가 작거나 혹은 그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그 대형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몸체의 부속체들 혹은 해파리가 분비하는 점액질 내에도 쇠기세포가 상존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 바닷속에서 육안으로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쏘임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해파리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파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속물들까지 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말씀해 준 것으로 들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부산시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파리 쏘임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개인의 그 이제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부분이 될 수 맞습니다. 있을 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렵겠지만 전신 수영 혹은 좀 긴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고 들어가셔서 가급적이면 해파리와의 접촉되는 그런 기회를 줄이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빨리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 관련 처치를 그 119 구급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왔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하셔서 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법과 대책법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피해 예보 및 속보를 알려주는 해파리 신고 웹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해파리가 출현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 하계부터 추계까지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넓은 부분에서 출현하다 보니까 그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체계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시민 모니터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유독성 해파리와 같은 유해 생물들의 출현을 그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해파리 웹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해파리 웹 신고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서 그 특이한 해파리 혹은 뭐
특이하지 않더라도 그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그런 것들을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저희 쪽에 시스템에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연구하고 있는 해파리 관련 그 대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파리 신고 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파리 출현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수욕장에 휴가를 보내려 가기 전에 반드시 해파리 신고 웹에 접속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부산 그리고 그 경북 강원도까지 사실 노멀라이킷 해파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노멀라이킷 해파리와 그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개체 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마리만 해수욕장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분들께 소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해파리 관련된 출현 정보들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안내 방송이라든지 혹은 그 해상 구조대들이 이제 그 지시하는 사항들을 잘 따라주시는 게 소임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 해파리 관련해서 보통 독성 해파리들이 예쁜 외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닷속에 잠수한 다이버들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예쁜 외형에 반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 다이버분들께서는 대체로 해파리의 독성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 뭐 수중 촬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근접하다가 네네. 소임 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물체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호기심에서 많이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 바닷속에서 그 예쁜 색깔을 내는 생물들이 대부분 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야간에 이제 그 야광을 띠는 해파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 이제 작은 생물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호기심에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파리 쏘임 사고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자들께서 특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SNS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 굉장히 외형이 예쁜 해파리에 사람 입맞춤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경각심이 좀 부족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해외 사례에서 그 일부 해파리에서 뭐 극히 이제 소수종입니다만 뭐 독이 굉장히 약한 해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 상품화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해파리들 같은 경우는 뭐 근접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면서 관광 명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해파리들은 전부 다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가까이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만지는 그런 행동들은 주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파리 증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파리라는 그 생물 자체가 이제 바다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통제 조절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대량 발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연안의 그 경제 활동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해파리의 생물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양적인 어떤 감소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해파리가 대량 유입되는 시기 그리고 유입 경로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해파리가 연안에 유입되었을 때 해파리 차단막을 설치한다거나 혹은 해파리를 수거할 수 있는 전담 요원들을 배치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해파리 구제 그리고 해파리가 그 사람한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들을 그 펼침으로써 네. 그 해파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개체수 조절과 안전요원 배치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윤석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늘고 있는 해파리 출현 현상이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